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텍스입니다. 오늘은 공들여 가꾼 수목과 농작물이 타인의 토지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목과 농작물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경작자가 경계를 잘못 알고 식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토지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경락을 받았는데 그 토지에 타인이 경작하는 수목과 농작물이 있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수목과 농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셔야 예기치 않은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민법 제25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 토지에 부합된 물건인 토사, 즉 흙, 또 암석, 수목, 농작물, 지하수, 온천수 등은 모두 그 토지의 부합물로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지하 광물은 광어법에 따라 예외입니다. 대원칙의 예외로서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타인의 소유에 귀속합니다. 무슨 의미냐? 예컨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 임차권에 기하여 식재한 수목은 당연히 경작자인 임차인에게 귀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목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고 그 법에 따라서 임목에 관하여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 등기를 마친 수목, 그리고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 함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목에 제3자가 아무개 소유라는 팻말을 붙여서 누구나 그 수목의 소유권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명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현재도 명인 방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의 부합물은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사과나무, 밤나무, 살구나무 등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잘 가꾸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 수목에 열린 과일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리하여 수목 식재자가 자기가 식재한 수목에서 과일을 따간 경우 그 과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과일을 몰래 훔쳐간 것이 돼서 절도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절도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자기가 식재한 수목을 훼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수목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수목에서 과실 수취 등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수목 경작자는 민법 261조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작물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농작물에 관하여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경작자가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목은
무단경작의 경우 수목과 그 열매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농작물의 경우에는 무단경작의 경우라 하더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라도 경작자의 허락 없이 그 농작물을 훼손하면 재물 손괴죄가 되고 그 농작물을 몰래 갖고 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이 경우 경작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은 1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삼, 버섯, 복분자, 블루베리 등 다년생도 많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년생 농작물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다소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가 매매 혹은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경작한 농작물과 수목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목이 제3자에 의하여 임목 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 그리고 제3자가 경작한 농작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경작자인 그 제3자에게 남습니다.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강제경매, 즉 금전이행 판결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수목은 경락인에게 이전하지만 제3자에 의하여 임목 등기가 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제3자가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인 제3자의 소유로 남습니다. 다만 직전 토지 소유자가 경작한 유실수와 농작물의 경우 그 유실수와 농작물의 수확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경매가 종료되기 전에 수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 수확물은 직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대체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는데 민법 358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수목과 농작물이 포함됩니다. 그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수확기가 임박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수목과 농작물도 경락인에게 이전합니다. 다만 임목 등기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중에서 제3자가 경작한 농작물은 경락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로 남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 실무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따져서 수목과 농작물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